어떤 현상을 진단을 하겠죠. 가령 우울증이 있으면 우울증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겠죠. 만약 이것이 없으면 우울증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안 될 거지 않습니까?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공학 차원에서 이 주제들을 활용을 한다면 가령 우울증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듭시다. 문제는 이거는 내는 죽다 깨어나도 못 만들 거예요. 우울증을 어떻게 진단을 하죠? 마음이 몰랑꼴랑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래 본 적이 있어야지. 저기 서울의 사제가루는 뭐라 하다가 와 그러니까 스님 참 부럽다 그래. 와 그러니까 스님은 뭘 하라 고민을 안 하고 뭘 하대. 이게 칭찬인지 뭐라. 그러다가 뭐가 잘 안 되면 얼른 가서 바꿔빈다네. 그 와 보니까 스님은 힘이 좋아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 근데 내는 힘이 딸려서 그리 못해. 그래서 뭘 하기 전에 머리를 있는 대로 굴려갖고 두 번 손이 안 가도록 한다. 내가 그래 억수로 반성했고. 근데 이걸 내가 언제 해본 적이 있어요. 한 60년 살면서 마음이 별로 몰랑꼴랑해본 적이 그러니 이걸 우리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라 해도 막 또 누가 시부룩해가 있어도 저게 화상이 저 화전하러 싶은 거예요. 그막 차 한잔 먹고 털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이거는 내 수준을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유추해서 합시다. 아 그럴까요? 그럼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할 적에 마음이 어쨌든 몰랑꼴랑 하겠죠. 그럼 우울이라고 일단 하입시다. 그런데 우울증이 그냥 옵니까? 가령 알코올, 술을 먹다가 금단 현상이 오면 우울증이 온다. 가장 대표적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에너지가 100이라고 했을 때 자기 자체의 에너지는 20이었고 술이 갖다주는 에너지가 80이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술이 들어오니까 그게 에너지는 어쨌든 균형이 맞춰 있겠죠. 그러다가 술을 끊어버리게 되면 이제 자기가 의존해 있던 에너지가 훅 빠져버린 거죠. 만약 이런 상황이 되면 몰랑꼴랑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면 요 술을 주면 될 낀데 술은 안 주니까 다른 걸 가지고 80%의 에너지를 최단시간에 어쨌든 보충을 해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 나가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권력을 놓게 되면 좀 곤란해지는 분들이 있던가요? 그럼 이게 뭐죠? 에너지가 100인데 자기 자신의 에너지는 20도 채 안 되고 그 권력이 주는 에너지가 80이었겠죠. 혹시 여러분들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 애를 키웠다가 대학가 삐고 혼자 뿡 남으면 이상하게 대피는 사람도 있다 하더만. 우울증 옵니까? 야, 뭐 온다 하더만. 그러면 뭐였죠? 자기 에너지는 20, 30% 됐는데 자식이나 남편이 그 에너지를 막 끄고 있었던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우울증을 만약 이 에너지 차원에서 진단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 올 적에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겠죠. 그러면 운동을 해서 보충을 하세요. 여행을 좀 다녀보세요. 다른 일을 좀 해보세요. 뭐 이래가지고 에너지를 보충을 해주는데 어지간하면 세월이 지나면 보충이 되게 돼가 있습니다. 단기간이 문제지. 그러면 단기간은 치료제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거고 단기간은 마취제를 조금 넣어주고 시간을 조금 갖고 에너지를 보충을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게 운동요법. 거기에 곁들여서 마음 운동을 해라. 맹상요법을 반드시 시킵니다. 처방 안에. 그렇게 해서 가급적 약물 처방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보지는 않아도 들리는 소문에는 약물 처방을 하죠. 그 이거는 무슨 말이죠? 신경 전달 물질을 분석해 보니까 요게 좀 부족해. 그래서 요걸 좀 넣어주면 돼. 푹 깔아앉는 사람한테는 흥분제 좀 넣어주고 붕 떠가 있는 사람한테는 안정제 좀 넣어주고 왕창 맛이 갚이면 마취제 좀 넣어서 잠을 제압히고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약품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치료제일까요? 마취제일까요? 일종이 전체 기능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더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힐링 산업에 관련된 논문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확실히 그 애들은 다른 쪽에서 자료를 찾더만 영국과 유럽에 있는 세계 제일 큰 제약회사에서 몇 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제에 대한 연구비를 대폭 삭감해버렸다. 이게 뭘 의미하죠? 우울증은 증가하는데 약물 갖고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연구비를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게 그러면 뭐 걔들은 그런 자료를 어디서 찾아오는지 만날 우리는 산에서 떠들어봤자 어떤 소리 한다 그러면 걔들은 그런 걸 보면서 맹상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비를 하자. 왜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 같은 데서 지금까지 잘 만들어가 팔아먹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연구비를 투자 안 하노?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메커니즘이 있다. 이런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처방의 편리주의와 제약회사의 상업주의가 적절하게 맞물리면서 다른 쪽이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만약 우울증이 마음 에너지가 급속하게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아까 마음을 구성을 하고 있고 공학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네 가지 구성인자 중에서 하나가 뭐였습니까? 마음 에너지가 있었죠. 그러면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고 다른 걸 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학 차원에서 접근해서 갈 수 있다. 이 내가 밤샘을 고민을 해도 말이 되더만. 뭐 말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마음을 공학 차원에서 접근해보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마음 관리 요리했는데 요 말은 뭔 말이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의 처방은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뇌를 중심으로 하는 신경전달 물질에 포커스를 맞췄으니까 처방은 당연히 분자 차원에서 화학약품을 인체 외부에서 만들어갖고 공급해주는데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처방이 진단이 달라진다면 처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물 속에서 맨날 낑낑대 갖고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노? 그러면 만약 마음 에너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우울증으로 인해 갖고 증상이 심각하다면 인위적으로 약물을 조금 넣어 갖고 완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마음 에너지를 보충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직무 몰입도 또는 집중력 강화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음 근육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는데 마음 구성 인자를 활용해서 짜라. 근데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방은 달라질 수 있다. 신경전달 물질을 아무리 조작을 한들 몰입도를 강화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잘 없나 보더만. 집중력을 키워주는 약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화학약품이 현 단계에서 있나? 그러면 우리가 마음공학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짤 적에는 집중력 강화하는데 어떤 요소가 부족한지 그걸 진단을 하고 그 요소를 처방하는데 만약에 사티 수행에서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처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없으면 할 수 없고 이런 차원에서 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보시고 234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적에 한 장을 더 남기시면 조금 더 한 장을 더 남기시면 236페이지 자 프로그램을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짭시다. 가장 중요한 게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이 프로그램을 짜서는 곤란하다. 간혹가다 그런 표현을 씁니까? 가장 최근에 발드로프 교육 같은 게 많이 어려우니까 막 도입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죠. 한국 교육 현장에는 철학은 없고 교육 도구만 넘쳐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던가요? 그게 뭐냐면 서양에서 어떤 교육 이론을 하나 만들 때는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토대로 해서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입하는 우리는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은 홍콩 보내버리고 기술만 쏙 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유효성이 있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걸 하나도 못 만들어낸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음공학 차원에서 심성관리 프로그램을 짤 적에는 존재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을 깔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사티 수행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노? 사람에 대한 관점을 얹어야 된다. 가령 이런 거겠죠.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그러면 뭐 수행할 이유가 없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관점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짜든지 말든지 할 거지 않습니까? 그 위에 가장 기본 프로그램인 사티를 강화하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 훈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앉아서 하는 자념. 이 자선이라는 선자 떼는데 30년 걸리고 걸어다니면서 하는 행령. 자, 이런 걸 통해서 사티를 키우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중에 부처님이 개발한 마음과학 사티수행 모스터가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뭐냐면 설명은 환상적으로 다차원으로 할 수 있는데 기술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쉽노? 그러니까 설명은 어떻게 하는데 마음 에너지 차원에서 하든 마음 근육 차원에서 하든 알아차림 차원에서 하든 기억 이미지 차원에서 하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기술은 하나라 카이 자선하고 행선하고 미안합니다. 자녀행량.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을 하려면 품종이 다양해야 될까요? 소량이라 해야 될까요? 그게 소량. 종류는 적어야 돼요. 양은 억수로 많이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산업사회의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포드 시스템 같은 게 이거지 않습니까?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막 무지막지게 찍어버리죠. 정보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소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생산하는 겁니다. 다품종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내도 헷갈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죠?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이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거는 산업사회 차원일까요? 정보의 사회 차원일까요? 산업 사회의 프레임을 깔고 정보화 사회의 프레임을 얹어놓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최근에도 어떻게 하죠? 삼성 같은 데 계속 요구되는 게 뭡니까? 깔리는 앱이 너무 많다. 더 단순화시켜도.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 어떻던가요? 자꾸 삼성 이야기로 많이 해요. 오락하기. 애플 핸드폰을 하나 사면 기본 기계가 하나 있죠. 이 기계는 대량 생산을 했죠. 그러니까 산업사회의 스타일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죠. 그 위에다가 당신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씩 얹어가지고 다양성을 추구했죠.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은 기본으로 대량 생산해서 깔아놓고 그 위에다 당신이 필요한 걸 하나씩 얹어갖고 쓰세요. 이게 다양성을 써먹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걸 기가 막히게 써먹은 게 애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 행선자선이라고 하는 메인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오만 걸 다 얹어보지.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하기가 쉬운 게 어디 있노? 그러니까 기본 프레임을 깔아놓고 그 위에다 앱을 얹으라 카이. 이게 모스터 쪽에서 제시해 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천재라게 내가 아무리 누구자다 생각을 해도 애플이 스마트폰 만들어 갖고 저렇게 팔아먹는 걸 분석해 놓은 걸 못 봤다 카이. 요거 내가 분석했다 카이. 이게 지금 우리는 애플이 정보화 사회를 팔아먹은 것 같지만 산업사회를 바탕에 깔아놓고 정보화 사회의 특징을 얹어갖고 해먹은 거다 카이. 그런데 이게 부처님이 2600년 전에 해먹은 거지 않습니까? 자성과 행선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거기에 도토줄 사람은 도토준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쓰면 되고
분노를 관리할 사람은 분노 관리 프로그램 얹어가서 쓰면 되고 우울증 관리할 사람 우울증 관리 프로그램 얹어놓으면 쓰면 된다. 다른 게 뭐 있노? 그냥 그거 하면 되지. 화면 오대 가는 게 내 수업 다 마쳤는데. 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면 뭐든지 만들어서 써먹을 수 있다 카이.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이 잘 안 돼가지고 곤란하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저희들도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했는데 이게 마음공학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마음산업이나 또는 마음운동으로 사회에 참여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시도는 하지만 완성 단계는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번 시간에 마음과학 파트에서 설명이 됐고 그 부분은 오늘 신입생들은 아마 다음에 저번에 촬영해 놨던 것들이 계속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마음공학에 대한 공개 강의가 올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마음산업, 불교의 길을 묻다 이래가지고 조계사서 시작한 게 2년 전 이 무렵에 첫 강의를 했는데 벌써 마음산업 주간 여기서 만들어준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론의 틀이 거의 뭐 모든 곳에서 거의 다 사쓰는 단계로까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공학이라는 주제도 2년 만에 다시 대중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우리 생각들이 많이 구체화됐다 이렇게 보시죠. 그럼 아마 이제 좀 더 대중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더 갖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은 다음에 하시고 교재는 꼭 구하시이소. 현대 심리학사 시그마 프레스에서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그러면 누가 주관을 하죠? 저거 뭐서 갈 적에는 다 가야 할 적에는 뭐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사티 마스터 회의에서 반장우유 값 있나? 누가 있나? 그럼 알아서 있어 이 시간 이후로는. 자, 그리고 뭐 도량을 좀 소개를 해야 된다 하니까 그 사티 마스터 일기 출신이 나와서 도량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리 나오시죠. 아, 이기랍니다. 네, 나오시죠.